네, 자, 이렇게 돼서 이제는 사드 논란이 이제 국방위까지 넘어갔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있었던 모습인데요. 하나씩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방위가 오랫동안 파행을 겪다 열었는데 역시 오늘도 이런 비슷한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오셔서 국방위 국정감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환영하면서 뒤늦게 시작한 국정감사에 대한 책임 문제를 그냥 없었던 것처럼 할 수는 없다. 어떻게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국정감사 준비를 착실히 해왔습니다. 정민석 의원님이 껄껄 웃고 계신데 사실 제가 이렇게 떠들 문제는 아닌데 당분간 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부담 질의하세요. 질의는 합니다. 여태까지 기다렸어요. 이틀이나 기다리고 3일이나 기다리고 있어요. 오랫동안 같이 의정생활을 같이 했지만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별로 곱지는 않네요. 처음에 시작할 부분을 보면 미소 띈 얼굴이고 약간 농담이다 싶을 정도로 여유 있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마지막에 이종걸 원내대표의 표정을 보면 상당히 딱딱하고 내가 이틀 기다리고 3일 기다렸다. 질의할 거다. 라고 하는 대목에서는 얼굴이 상당히 굳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만큼 여야의 대치 상황이 이렇게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이런 분위기를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국방위가 열렸습니다. 본격적으로 사드를 비롯한 다양한 안보 상황 점검을 했는데요. 사드와 관련해서 역시 질문과 답변이 날카롭게 또 이어졌습니다. 여러분께 역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9일 만에 사드 배치 장소가 바뀌었어요. 원래 있었던 성주 성산포대는 발사대 6대 정도도 배치 못하는 그런 위치였다는 건 알고 계시죠?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군사작전 필요성 너무나 국민에게 공개하지 못했고 투명하지 못했고 논의하지 못했고 소통하지 못했고 집중적으로 고민하지 못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인정하셔야 되죠, 이제. 그 지역 내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적지를 안보 문제라서 무조건 받아들여야 돼 라고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점은 저희도 다 동의하고 있고요. 뭐 그런 인식을 가져주시는 거에 대해서 그런 인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이 따르지 않는 것은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 그리고 거기에 이끌려가는 듯한 국방위의 모습 이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200억 부지 매입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회 동의, 예산 심의 받아야 되는 거 맞죠? 저희는 뭐 관련 법 절차를 따르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당당민구라고 제가 이 별명을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사드 관련해서만큼은 좀 당당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의원님, 저희가 성주, 발표문에 성산포대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닌데. 잠깐 왜 공식 발표 안 합니까? 우리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발표하겠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걸 왜 안 합니까? 아니 기자단이 빗발치게 발표해달라는데도 왜 안 하죠? 이 꼼수 아닙니까? 네, 이동차 쭉 보셨는데요. 이제 결국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갖고 있는 지역에서 갖고 있는 반감 그리고 반발 이런 것 관련해서 우리 중앙정부가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발표하지 않은 것 가지고 이제 문제제기가 좀 있었죠. 그렇습니다. 뭐 여러 차례 언론에서도 지적을 했는데요. 이 정부가 그렇게 당당하고 정확한 평가 결과에 따라서 결정한 사안이라면 공식 발표를 해야지 그냥 슬그머니 자체 내부 결정으로 모든 것을 확정지으려고 하는 자세는 바르지 않다라는 지적을 야당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사드 관련해서 사드 한 포대 이제 가져오기로 했거든요. 실제로 이제 내년 연말이 목표였지만 조금 당겨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요, 더 부족하다. 이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투입해야 된다는 얘기를 내놓고 있는데 그 장면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킬체인 KAMD 잘 된다 그래도 2023년경. 이때나 이제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한 7년 동안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이렇다 할 대응 수단이 지금 없다. 아니, 놈이고 보니까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이건 민구 밀집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서 설계되어 있고 500억 정도. 그러니까 한 5천억 정도 투자하면 10개 포대의 아이언돔을 배치할 수 있다. 우리 수도권 인구 밀집 지역에 배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뭐 그건 이스라엘 실정에 맞는 것이고 왜 우리는 우리가 안 맞습니까? 예. 아이언돔이 오히려 비용 대비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검토 과정에서 그런 것이 채택이 안 된. 저는 개인적으로 사드 한 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당장. 근데 그것도 우리가 비용을 1조를 댄다 그래도 당장 구매한다는 장담도 못해요. 지금 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함께 개발한 이 아이언돔에 대해서 비용도 상당히 저렴한 편이고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입증이 됐고 또 이 수도권 인구 밀집 지역에 방어하는 체계니까 저는 정부에서 한번 이거를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무기 체계가 꼭 미국 위주로만 경도될 필요는 없다. 자, 일단 정지석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서 아이언돔 도입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킬체인 같은 거 준비하려면 뭐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런 건데요. 아이언돔 뭔가 이렇게 쓱 싼 듯합니다만 잘 모르겠거든요.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아이언돔 이제 이스라엘이 만든 건데 가장 핵심 지역 밑에서 방어하는 게 아이언돔, 그다음에 데이비드 슬링, 마지막이 이제 에로우 시스템 그렇게 가는 건데요. 저거를 갖고 오게 되면 아이언돔을 갖고 오게 되면 한 개 포대라 그럴까요? 저거 갖고 서울을 전체 방어하는 거 아니고 서울에서도 국지 지역만 방어할 겁니다. 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청와대라든지 어떤 핵심부를 방어하는 것 거고 지금 저것이 이스라엘에서 규모를 끈 거는 가자 지구에서 박격폭탄이 날라오는데 그걸 막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장사정포를 쏘거나 하게 되면은 중요 지역을 막을 수는 있는데 북한이 미사일 쏘는 거는 저거를 좀 막기는 좀 어렵지 않나. 어떤 게 아이언돔이죠? 자, 지금 저거는 제가 이제 영상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건 아이언돔용 미사일일 겁니다. 저쪽에서 네. 날라오는 걸 막아 요격시키는 거고요. 그거 말고 별도로 레이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격폭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기가 작고 어떻게 보면 새 정도의 크기인데 그걸까지 이게 이제 아이언돔에 있는 레이더 같은데요. 저게 돌아가서 잡아주면은 거기에 따라서 미사일이 날아가서 그걸 격추시키고 그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탄이 시둑하게 날아가야 되니까 저렇게 이제 다탄두처럼 여러 개 묶어놓은 이제 뭐랄까 우리 그 다연장처럼 돼서 발사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저런 것들 대비가 계속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 북한이 이제 핵미사일로 우리를 선제 공격할 조짐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때릴 수 있다. 그게 바로 킬체인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오늘 북한은 아니 무슨 소리냐. 너희들이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도 선제 공격하겠다면서 이미 원칙을 채택했다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죠. 윤경 부장 좀 네, 설명해 뭐 주시죠. 조선중앙통신이 그런 논평을 내놨는데 이제 우리 쪽에서 선제 공격 북한 지휘부 선제 타격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는 언제든 선제 공격을 할 준비가 되겠다 이런 식의 논평을 내놨습니다. 북한이 이제 최고 존엄 우리가 이제 김정은 참수작전이라든지 북한 지휘부 선제 타격 얘기를 하니까 최고 존엄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발견한 거죠. 그러나 말로 원래 불바다 발언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했지만 실제로 뭐 전면전에 버금가는 그런 공격을 할 가능성은 아직은 적어 보이고요. 물론 국지적인 도발 DMZ나 이런 쪽에서 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만 말의 수위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 가지 상황을 통해서 안보 상황 정리했습니다. 이제 이정훈 편집위원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새로운 패널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네 번째 소식입니다. 순위 확인하겠습니다.